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 요엘 단장입니다. 어제 방송을 못 올려드렸어요. 죄송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라도 빠르게 해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일봉 차트 보시면 어제 엄청나게 역대급으로 급하게 땡겼거든요. 여기에 음봉 터지면서 1조 2천억 선물을 매도를 하더니 웨인이 어제는 1조 3천억 매수를 하면서 선물도 8천억씩이나 매수를 하면서 미친듯이 끌어땡겼어요. 저도 이거를 예상을 전혀 못하고 있어서 좀 적지 않아 놀랐습니다. 삼성전자 차트부터 보여드리면요. 삼성전자, 어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으로 지수를 끌어당겼는데요. SK하이닉스는 어제 7%가량 올랐고요. 삼성전자는 어제 5%가량 위로 땡겼어요. 어마무시한 매수세로요. 진짜 역대급으로 올려 땡겼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렇게 여기가 중요한 지지 추세선이잖아요. 이렇게 버티다가 여기 맞고 추락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갭상으로 떠서 5%나 땡겼죠. 이거는 역대급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 추세 상단과 하단이 삼각수렴 다이고널 형태를 띠면서 여기와 여기를 이은 추세 상단에 딱 걸리고 지금 빠지는 모습이죠.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삼성전자 일자별입니다. 보세요. 여기 5%나 올랐습니다. 5%가 어디 있지가 않아요. 5%가 없죠. 만약에 이렇게 많이 땡긴 거를 한번 딱 보면 역사상 세 번째로 많이 땡긴 날이에요. 세 번째로 많이 땡긴 날입니다. 5%가요. 7%가 한 번 있었고 5.2%가 있었고 5%가 한 번 있었다. 역사상 세 번째로 많이 땡긴 날이다. 삼성전자가 일단은 역사상 세 번째 5%나 상승시키는 거는 엄청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갑자기 끌어당긴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기가 바닥이라서 여기를 추세를 전환시키려는 의지로 보인다. 그죠? 2차는 어제 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개의 종목만으로 지수를 끌어당겼어요.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유 종목들은 플러스 전환된 게 많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삼성전자 5%, 하이닉스 7% 두 개의 종목만으로 지수를 큰 상승을 일으켰거든요. 선물과 선물을 동시에 사면서요. 그래서 두 번째는 지수를 왜곡시키려고 한다. 하방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갖고 놀고 선물로 장난치면서 지수를 왜곡시켜서 하락 공격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주말에 메모리 반도체 D램 업계 3위인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회사가 있어요. 거기가 급등을 했습니다. 8.7%나 상승을 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분석이라고 나오거든요. 그게 일단 가장 유력하겠죠. 그런데 저희가 궁금한 거는 이거죠. 코스피 선물 차트입니다. 이렇게 보합을 지나서 하락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상승으로 올라가는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하락 파동이 지속되는 것이냐라고, 그게 궁금하죠. 30분봉 차트입니다. 어제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 때 이쯤에서 매도를 잡았었거든요. 3분봉으로 치면 이쯤에서 매도를 잡았었어요. 계속해서 올랐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분석한 결론에 도달한 게 하방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여기에서 제가 고집을 좀 많이 렸습니다. 이절은 2포인트 이상, 손절은 1포인트 이하로 잡고 가서 매일매일 트레이딩을 하는데 이날은 3포를 물렸어요. 이 종가까지요. 근데 이제 저만의 이제 기준이 있죠. 409분에서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손절을 가야 된다라는 저만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얼추 이 자리죠. 402 살짝 위로 올라갔네요. 아무튼 이 부근입니다. 이 부근은 강하게 들어 올린 자리, 강하게 들어 올렸어요. 여기를 뚫고 내려오니까 방어해줬어요. 어제도 방어를 해줬죠. 이날도 방어를 했었습니다. 400은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지기 귀신이 지키고 있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누군가는 지키고 있다. 뭔가를 위든 아래든 지키는 문지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상방으로 이제 심리가 많이 쏠렸어요. 그 이유는 여기에 적산병 양봉 3개가 연달아 뜨면서 힘이 매우 강하다. 이거는 추세 전환이 추세가 앞으로 상승
상승 추세로 계속 이어진다라는 적산병이 떴다라고 근거를 두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바닥을 찍고 돌렸는데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돌리는 모습이다라고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이렇게 대처를 하려고 했어요. 400 부근에서 더 위로 올라갈 힘이 있는지 없는지 체킹을 하면서 이거는 진짜 400 부근 이쪽을 힘있게 뚫어버리면 손절을 쳐야겠다. 눈물나게 손절을 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여기에서 매도 계약은 유지하면서 레버리지가 더 큰 풋옵션을 계속 추가 물타기를 했습니다. 풋옵션은 385, 382, 380, 377, 375까지 계속 레버리지가 높은 쪽으로 풋옵션을 물타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전량 손절을 할 거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400 하나 믿고요. 그리고 지금 하방에는 매우 안 좋은 게 전체적으로 선물 매수 미결이 완전히 많이 쌓여 있어요. 심지어 어제 1조 3천억 선물 매수와 웨인이 현물 8천억이라는 현물 매수는 진짜 어마어마한 역대급의 수치거든요. 일단은 미결제 약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어제 미결제 약정 늘어난 거 보세요. 상승이 역대급으로 올리면서 웨인 선물과 현물이 역대급 매수세를 일으키면서 체결 강도도 역대급이었습니다. 27%가 나왔는데 28만 1000에서 29만 8000까지 올랐다는 것은 약 15,000개 이상이 미결제 약정을 장중에 올렸어요. 이거는 엄청 대단하다는 거죠. 선물로 내가 지수를 땡기겠다. 엄청난 상방의 의지를 보여준 날이었죠. 그러면 미결제 약정이 과거에도 이렇게 많이 땡긴 날이 있었냐? 8,000개, 10,000개 땡기면 엄청나게 땡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15,000개만 땡긴 거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선물 투자하는 사람은 선물의 미결제를 엄청 중요시 생각합니다. 왜냐면 현물보다 선물이 레버리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현물의 레버리지가 약 8배 되기 때문에 진짜 돈 버는 거는 선물로 벌어간다. 웨인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옵션은 레버리지가 100배 정도 되죠. 딱 100배 정도 되는데 옵션은 크게 생각을 안 해요. 옵션은 선물에 대한 해지용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근데 가끔 이 판도를 뒤집는 게 옵션이에요. 선물이 아무리 상방이든 하방이든 베팅이 되어 있어도 옵션으로 싹 매집을 해서 판도를 하루아침에 돌리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저는 경험에 의해서 이 선물도 지수를 왜곡시키려는 페이크라고 결론에 일단 도달을 했어요. 하지만 제 기준은 400 부근이기 때문에 뭐 400.5 이상 올라가면 저는 하방에 대한 그거를 전부 다 철수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강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405도 갈 수 있고 407도 갈 수 있고 420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그래서 막무가내로 하방만 외치다가 계좌가 다 녹아버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400.5 정도에는 모든 하방에 대한 저의 스탠스를 철수할 거다. 일단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미결제 약정을 한번 쭉 한번 봐드릴게요. 선물 2번물이 12월물이죠. 12월물에 당일날 이거 뭐 이렇게 가파른 거 보세요. 15,000개야. 이렇게 미결제 약정을 미친듯이 쌓은 날이죠. 그리고 크게 없습니다. 지금 선물 옵션 만기를 3주 남겼어요. 선물 옵션 만기일이 12월 9일이에요. 이날은 3개월에 한 번씩 오는 선물 만기일과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옵션 만기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장난을 칠 수 있다고 봐요. 과거에서도 앞에서 장난을 쳤습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에 다 달았을 때는 장난을 못 쳐요. 그 방향으로 밀어서 여기에서 해먹기 때문에 이날은 여기에서 크게 해먹는 자와 크게 해먹는 사람을 막는 자와의 싸움인데요. 저는 3주 전이기 때문에 이날 지수를 반대로 왜곡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즉 풋풀이를 아작을 내고 여기에서 밀어버리면 여기에서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뭐 몇천억 단위가 아니에요. 조 단위의 엄청난 수익이 날 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3주 전이라서 지수를 왜곡시킨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상승으로 전환하는 거면 400.5에서 당연히 끊고 상승을 봐야겠죠. 일단 미결제 약정 이번엔 9월물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결제 약정이 가파르게 올라간 날, 이날도 미결제 약정이 좀 가파르게 올라간 날이었죠. 예를 들어 26만 4천에서 27만 6천, 한 12,000개가
하루 만에 올라갔는데요. 이렇게 매도 미결을 이렇게 많이 쌓으면서 내려오고 막날에도 12,000개를 올렸는데 미결 제약정을 많이 쌓으면 그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게 우리들의 상식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다음날부터 변곡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옵션 만기일이 미결 제약정 쭉 줄이는 거 보죠. 이게 이제 옵션 만기일이 9월 9일이라서 차월물로 넘기느라고 미결 제약정을 줄이는 건데 보세요. 옵션 만기일이 다다랐을 때 미리 다른 방향으로 콜옵션을 죽여버리고 미결 제약정을 엄청나게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여기에서 변곡을 걸어버렸다. 우리와 상식 밖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2월 물도 옵션 만기일 전에 엄청나게 뭔가 지수를 왜곡시키려는 모습이 보였고요. 9월 물 마파에도 지수를 왜곡시키려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때는 6월 물이네요. 여기 이거 진짜 미친듯이 땡겼네요. 여기가 눈에 딱 보이게. 6월 물의 선물 옵션 만기일은 6월 10일입니다. 이날 미친듯이 때렸을 때는 5월 12일 한 달 전에 엄청나게 올렸었네요. 여기 22만 9천에서 24만 6천? 엄청 많이 땡겼네 이날도. 이날도 17,000 계약 정도 땡겼었네요. 이날이 언제야? 21년 5월 12일 내려가고 21년 5월 12일이죠. 21년 5월 12일 이날이네요. 양봉 빵빵빵빵 올리고 빵빵 내리고 저가가 2%까지 빠졌었네. 종가 저가는 아니지만 음봉으로 저가가 2.3%까지 빠진 날이었네요. 저날도 좀 대단한 날이었습니다. 이날 2.3%까지 음봉으로 밀면서 미결제약정을 17,000개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하방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 쌍바닥 찍고 이렇게 돌렸어요. 상승으로. 그리고 옵션 만기일이니까 쭉 떨어지는 겁니다. 옵션 만기일로 콜장으로 끝내버렸어. 대놓고 하락장 같은데 이게 참 웃기죠? 여기 보면 이 미결제약정이 급하게 올라간 게 여기잖아요. 그리고 딱 보면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미결제약정이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22만 7천에서 23만 9천. 이것도 17,000개를 미결제약정 올렸어요. 하락을 하면서. 그런데 이것도 웃기게 이렇게 미결제약정을 심각하게 쌓으면 다음날부터 계속 밀 것 같은데 여기도 그 다음날 변곡이 걸리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 새끼들 진짜 무슨 심리학자를 옆에 대동해가지고 같이 주식을 하는 것 같아요. 엄청 놀려요. 여기도 보면 미결제약정이 여기가 엄청 가파르게 쌓아져 있는 곳이죠. 23만 8천에 24만 9천, 그러니까 11,000개를 미결제약정을 늘렸어요. 하방을 하면서. 그러면 심리가 어떻게 돼요? 밑으로 내리면서 미결제약정이 엄청나게 올렸으니까 이거는 매도 미결 쌓았다 엄청나게 미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로 다음날 변곡 걸려버렸어요. 그리고 여기도 미결제약정이 엄청나게 늘었죠. 여기도 23만 4천에서 24만 7천, 뭐 한 10,000개 정도 이상 올렸어요. 엄청난 상승을 일으키면서. 여기는 진짜 엄청난 상승을 일으켰죠. 21년 1월 8일 날 21년 1월 8일 이날이네. 이날 미친듯이 올리고 변곡이 세게 걸린 날. 그래서 지금 대충 12월 9월 6월 3월 한 4개 정도 봤는데 미결제약정을 10,000개 이상 쌓으고 그 다음날이나 다다음날부터 변곡이 생겼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미결제약정만 믿고 상방으로 전환하기에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수를 왜곡시키기 위해서 장난을 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과거의 데이터로는 미결제 약정만이 그 방향을 나타내는 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여기에서 또 환율을 볼게요. 환율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더 올라가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일단 환율이 엄청난 상승 추세고 외인이 우리나라 자금을 계속 선물을 매수하고 현물을 매수하는 데에는 엄청난 큰 무리가 있어요. 환율이 계속 올라갔을 때 우리나라의 수익을 봐도 한 차익을 볼 수 없으니까 주로 빼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넣고 있단 말이죠. 고퍼스 차트는 여기 중요한 추세선 맞고 밀리고 여기를 뚫었는데 다시 여기를 안착하면서 여기를 다 지지를 받고 있죠. 여기에서 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는 이렇게 고퍼스가 크게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 물량 30% 다 팔고 여기에서 고버스를 다 담았어요. 나누면서 분할 매수로 다 담았습니다. 현물 30%는 아직 안 팔았어요. 현물 30%는 계속 들고 가고 선물만 400 부근에서 여기까지 무너뜨리면 팔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여기 이 추세 상단 위로 뚫어버리면 상승으로 바꿔야 되는 뷰죠. 인버스도 보여드리면요, 이게 일봉 차트인데 이게 잘 안 보이시죠? 120분봉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과거에 인버스가 꿈틀꿈틀 된 자리였거든요. 여기가 상승을 하려다가 눌리고 그래서 완전히 눌려버려서 여기를 상승으로 못 뚫을 때는 가격 조정으로 밑으로 확 뺐다 올리던지 이렇게 횡보 기간 조정을 거쳐야지 이걸 돌릴 수가 있어요. 보시면 구름을 여기에서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확 돌려버렸죠. 그리고 이렇게 저항이 심했던 구간에서 한 번 더 세게 하락 파동의 첫 순간이었죠. 이때가 삼성전자로 휩써주고 여기에서 올려버린 거, 여기서 한번 밀렸어요. 여기서도 한번 밀리는가 싶더니 뚫어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올리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 지수가 상승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여기까지 온다는 얘기인데, 이 손절 인버스 손절 부근까지 다긴 했어요. 하지만 추세에 여기에서 한번 지지가 나오고 여기서 다시 올라타면 다시 상승에 대한 인버스가 다시 도는 거에 대한 뷰가 형성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할 대응은, 만약에 이게 상방으로 돌리면 상승에 대한 힘이 너무 크고 상방으로 돌릴 확률이 크니까 여기에서는 하방에 대한 걸 모두 철수시키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 때까지는 상방을 보고 이 맥점대마다 405랑 420대마다 하방에 대한 저항이 있으니 이를 405나 420대마다 하방을 봐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400에서 손절을 했는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 그러면 400에서 다시 잡으면 돼요. 하방을 손절한 물량 다시 잡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400을 기준으로 내가 하방에 대한 포지션을 철수하느냐 다시 투입하느냐, 그거를 제가 기준으로 보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랑 그제 엄청 큰 깜짝 놀랄 지수의 상승과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황을 말씀드릴게요. 미국 나스닥 증시와 S&P, 다우존스를 비롯해서 항상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계속 강세로 출발하고 있어요. 요새 파월 연준 의장이 연임 소식에 급락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파월 의장한테 임무를 줬는데 인플레이션을 완화를 해라라고 미션을 줬다고 합니다. 파월 의장도 인플레이션 완화를 완수하겠습니다 라고 확답을 했어요. 인플레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파월은 연준의 긴축의 행보가 지속될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채금리도 급등을 했고요. 그러면서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1.6%를 상승을 하면서 1.7%를 보러 가고 있죠. 1년 전쯤 미국 국채금리가 1.7%에 다다랐을 때 엄청난 팬데믹이 조금 오긴 했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미국이 국채 금리를 올리면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요새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역회 환율도 오르면서 1190원대에 마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환율 보시면 이런 환율 상승은 외국인이 돈을 투자하기에 엄청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환율과 지수는 엄청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자금을 투입했다. 삼성전자 5%, 하이닉스 7%, 선물지수 2.3%, 현물 8천억을 사면서 선물 1조 3천억을 사면서 자금을 엄청 투입했다. 이게 뭐냐? 상방을 바뀌는 거냐? 하방 지속인데 이렇게 장난치는 거냐? 웨이는 삼성전자를 사고 있어요. 삼성전자를 끌어올리면서 지수를 왜곡시키려고 해요. 계속. 제가 보기엔 그래요. 400을 넘기지 못하는 이상 외국인이 현물을 계속 사고 있죠. 이렇게 선물은 매도 3천억 매도, 현물은 1,000억 매수, 환율은 1188원. 기존에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한방향으로 미결제 약정을 아주 티나게 미친듯이 쌓고 다음날부터는 하락으로 반전을 했는데, 이것도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볼 이유가 있습니다. 400을 넘지 않으면요, 무조건 미결제 약정만
방향만 보고 그 방향을 정하기에는 이 시장은 엄청 위험한 시장입니다. 저희 구독자분 중에 이분의 말이 참 와닿았어요. 시장의 속성, 청사내님이 정말 토 나옵니다. 진짜 대다수의 예측을 깨버리죠. 개인들이 절망할 때는 손절 물량 받아 올려치고, 증권사 놈들은 외놈들이랑 짜고 치고, 개인들만 피눈물 먹고 사는 거예요. 공부하지가 않으면 언젠간 잔고가 영원히 될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요거 깨는 것도 더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혹자는 차트를 믿냐, 차트만 믿다가 너 계좌 다 박살난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단연코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공부를 해야 돼요. 어느 한 지표만, 이동평균선과 캔들만 보고서 매매를 했다가도 안 되고요. 수급만 보고 해서도 안 되고, 지표만 보고, 보조지표가 많죠. 지표만 보고서 해서도 안 되고, 세계 정세, 세계 증시, 환율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진짜 싹 다 봐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제 감입니다. 감으로 매매를 하는 건데, 그거를 보지 않으면, 차트를 보지 않으면 뭘 봐야 될까요? 뉴스 보고 해야 될까요? 뉴스? 아니면 그냥 내 감? 아, 이때는 내릴 것 같아, 이때는 오를 것 같아? 아니죠. 전부 다 봐야 되죠. 그 중에서 가장 단연표 중요한 건 차트고, 근데 차트를 아무리 잘 봐도 대응을 못하면 말짱 꽝이죠. 주식으로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예측과 대응을 잘해요. 예를 들어 제가 예측을 100번을 했어. 그런데 예측이 55번이 예측이 성공을 했고 45번이 예측이 실패했단 말이죠. 그러면 예측이 더 많으니까 제 잔고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측을 했는데 성공 확률이 더 많으니까. 그런데 예측을 100번을 했는데 예측 성공이 49번밖에 성공을 못했어. 그리고 예측을 했는데 51번이 예측이 빗나갔어. 그러면 그 사람은 예측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죠. 그죠? 예측은 내가 50% 이상 예측을 잘 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예측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100번 예측을 해서 95번 예측을 맞추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예측보다는 또 대응이 더 중요해요. 예측과 대응인 건데, 예측을 아무리 잘해도 예측을 80번 예측을 맞춰도요, 대응 못하면 그 20번 예측 빗나간 거에서 계좌 그냥 다 빠그라집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응이에요. 상승인가 보다 미결제 약정만 보고 수급만 보고, 그리고 바로 코덱스 레버리지로 스위칭을 하고 매수를 받았을 때는 여기에서 또 떨어지면서 그냥 다 망가져 버려요. 그리고 아, 이건 무조건 하방이야, 내가 본 눈은 틀리지 않아 하고 400이 넘어가고 405, 420이 넘어가도 계속 매도랑 하방 스탠스를 유지하다가는 크게 혼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준을 잡아놓고 내가 하방을 받지만 내 예상이 빗나갈 수도 있는 거라는 거를 항상 인지하시고, 기준을 잡아놓고 그 전까지는 좀 뚝심 있게 가는 것도 좋습니다. 뚝심 있게 안 갔다가는 이렇게 제가 하방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여기 장대 양봉 빵빵빵 하고 바로 상방으로 전환이 된 사람이 엄청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90% 이상이 그렇게 봤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자신도 이거 상방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진짜 눈물을 머금고 여기에서 푸시나 매도 물타기 한 다음에 여기 넘어가면 그냥 눈물을 머금고 손절컷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서 상방으로 스위칭 안 한 결과, 물타기 한 결과, 저는 어제 손실분 다 양전으로 지금 돌아왔습니다. 기준을 이렇게 세운 거죠. 하방 추세는 맞지만 400 넘어가면 그때는 진짜 손절 봐야겠다. 400이다 내 기준은. 그렇게 기준을 잡고 끝까지 믿어서 손실을 지금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예측도 예측이지만 대응을 잘해야 된다. 예측을 과반수 이상 맞춰도, 아니면 80% 이상 맞춰도 대응을 못 해버리면 내 계좌는 영원히 될 거다. 그 대응은 어느 기준을 잡고 끝까지 버티는 것도 대응이요, 바로바로 스위칭을 왔다 갔다 하면 위아래로 다 망가져 버릴 수도 있는 거라서, 손절 컷과 대응은 손절이죠. 저는 여기에 대한 대응은 400에 손절을 하려고 하는 대응 라인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오늘 조금 중구난방으로 설명이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어제 엄청난 큰 이슈였고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 생각해서 주저리 이것저것 다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둘 중에 하나죠. 일단 상승으로 올라가냐 하락으로 내려가냐인데,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휩소 같습니다. 휩소, 페이크, 여기도 페이크, 여기도 페이크. 하지만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되죠. 이렇게 쌍바닥
손가락을 돌리고 여기에 N자 파동이 나갔죠. ABCD 파동이 나갔죠. 그러면 5파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1파, 2파, 3파, 4파 조정이 나온 뒤에 5파를 쏠 수 있기 때문에 400까지 이렇게 미친듯이 올라온 건 제 계산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올라왔으니 눌림목을 주고 상승을 할 수도 있어서 예를 들어 30분봉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눌림을 줬잖아요. 그리고 여기 반등이 나올 거란 말이죠. 어디에서 반등이 나올지 모르죠. 반등해서 618 피보나치로 그려보고 618을 지키면 하방 유지고요. 618을 못 지키고 올라타버리면 상승 5파가 나온다라고 저는 대응을 하겠습니다. 1파, 2파, 3파, 4파 내려고 반등이 여기에서 이 파동에 대한 618을 못 지키면 하방, 지키면 상방. 그렇게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상방으로 스위칭할 채비를 갖고 있지만 만약에라도 그런 일은 진짜 없을 거예요. 저는 있었으면 좋겠지만 여기 있죠. 제가 처음으로 항상 갔던 자리, 여기 자리까지 다이렉트로 밀어버릴 수도 있는 확률이 2%, 5%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여기 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풋옵션 어제 마감쯤에 잡았던 풋옵션 있죠. 여기서 10,000% 터져요. 100배 터져요. 10,000%, 15,000% 터질 거거든요. 이렇게 내릴 수 있는 확률이 2%나 5%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628을 못 지키면 저는 풋옵션 반절 정도는, 반절은 단타를 치게 돼. 반절은 여기까지 전 끝까지 지고 갈 거예요. 이건 진짜 1%, 2%의 확률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대응은 400을 기점으로는 손절이요. 여기에서 어디에서 반등이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30분봉을 보시면 돼요. 10분봉으로 보셔도 되고요. 반등이 왔을 때 피보나치 618을 지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상승의 전환 시점으로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파동이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파동이 더 나올 수 있잖아요. 5파동, 엘리엇 파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여기 조정 4파가 1파를 깨버렸죠. 그래서 엘리엇 파동은 카운팅을 제가 취소한 거는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모르는 거니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때 피보나치 618까지 올라오고 다시 눌리면 계속 하방 지속이요. 618을 올라타면 저는 상방으로 스위칭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상방으로 스위칭을 해도 400이 엄청난 문직이죠. 문직에서 한번 매도를 한번 쳐줘야 되는 거죠. 400까지 넘어버리면 상방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하방 유지지만 상방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리고 이거는 요 상승분은 매수 미결 싸우면서 엄청난 상승분은 휩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618을 지키지 않는 이상 현재 갖고 있는 풋옵션 12월 9일까지 오버나잇으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뭐 주식을 다 맞추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를 뭐 생각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 저와 반대되는 의견이 무조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댓글로 최대한 많이 남겨주시고 자기 의견을 많이 남겨주셔야 저도 시청자분들은 다른 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댓글로 피드백을 나눌 수 있으니까 댓글로 자기 자신만의 의견이 있으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